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일 우습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룻밤 강아지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꼴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룻밤 강아지가 아니고 우리도 범새끼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도 법무수한 줄 모릅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 3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을 아주 발 아래 발톱의 때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사이를 좋게 지낸다라는 건 아예 염두에도 없어요. 반일 감정을 키워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반일 감정을 키워서 애국심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한미동맹까지 일본을 대하듯이 미국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은 더 이상 5월 3일 이후부터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 없다라고 워싱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만 꼬집어 얘기한 게 아니고 8개국이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터키, 그리스, 이태리, 대만 8개국이 5월 3일 이후로는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와 타이완과 이태리는 원유 수입의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발표를 했어요. 이유는 이 세 나라는 더 이상 이미 4월 22일 현 시점에서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워싱턴으로부터 원유 수입의 예외를 인정받고부터 나름대로 다른 원유 수입의 채널을 확보를 했어요. 5월 3일부터 실질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금지당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인도와 터키 5나라입니다. 그 워싱턴에서 왜 이 5개국, 이 3개국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더 이상 안 하니까 이 5개국에 대해서 이란 석유를 수입하지 말아라고 발표를 한 걸까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을 죽임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그들이 미국의 최강국 동맹국으로서의 중동의 질서를 끌고 가는 종주국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전 세계 질서에 있어서는 중국을 죽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엄청난 국가는 트럼프가 고함 지르기 때문에, 괴팍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지 느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 아닙니다. 미국이 가진 군사력, 전 세계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 군사력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좀 못합니다. 미국이 가진 달러,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달러를 가지고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경제 12국, 11위 경제대국, 이 돈 들고 가가 아프리카 가가 빵 한 조각 못 사요. 안 바꿔줍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국제 금융위기가 와도
미국 달러 대신에 대충 특별 인출을 할 수 있는 돈, 중국, 위안화, 일본 돈, 스위스 돈, 영국의 파운드 정도예요. 그 나머지 돈은 국제사회에서 돈으로서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통용되는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세 번째, 군사력.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죠. 세 번째, 기술력. 아직도 전 세계 기술력 1위예요. 뭐 중국이 뭐 AI 기술, 우주 기술을 미국을 앞장서고 까마득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 미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말이야, 에너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구나. 그때 미국은 석유라는, 이 원유라는 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에너지 파동 때에 미국도 똑같이 에너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지만 미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전화를 위복시킨 게 뭐냐? 오펙을, 소위 말하는 세계 석유 산유국이 거래를 하는 돈이 달러입니다. 덕택에 살아남은 겁니다. 달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근데 미국이 2015년 이후에 세계 최고의 산유국으로 지금 대두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원유 수출 금지법이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 미국이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원유 수출 금지법을 풀었어요. 자, 그럼 얘기로 되돌아가서 이란은 어떻게 죽였냐? 이란이라는 국가는 그 국가 경제의 70%를 이 석유 원유로서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핵을 개발하니까 유엔에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 수출하지 마라. 돈 벌지 말고 굶어 죽으라. 굶어 죽든지 핵 개발을 포기하든지 이란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달에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이란이 한자리에 앉아서 좋다, 너들 핵 개발 안 하면은 경제 제재 풀어주겠다. 석유 수출하도록 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2,000기의 원심 분리기를 다 추리가 500개만 남가놓고 전기는 생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하지 마라 했는데 합의를 했어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트럼프가 그 합의문을 들여다보더니 그 합의문은 120일마다 재갱신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 이란이 말 잘 듣는구나. 합의한 걸 잘 지키고 있구나. 핵 개발 안 하고 그냥 경제 성장에만 신경 쓰고 점차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란의 인권도 좀 생각해가면서. 근데 작년 5월 9일 트럼프가 딱 들여다보더니 한 얘기야. 이거 봐라.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걸 10년만 제한하면,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면은 탄도미사일 개발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거 허락할 수 없지. 그 이란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탄도미사일 개발을 또 영원히 안 한다고 합의문을 좀 바꾸자. 이란이. 우리는 그건 안 하겠다. 뭐 핵 개발도 안 하고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데 미국이 그런 딴지를 거느냐 해가 반대를 했더니 트럼프가 그래? 그럼 나는 핵 합의에서 빠질게. 그리고 이 핵 합의에 난 서명해 줄 수 없어. 핵 파기합니다. 핵 합의를 파기를 해요. 트럼프가 나왔을 때 이란하고 나머지 유엔 상임이사국 4개국과 독일은 난리를 쳤어요. 이란이 핵 개발도 안 하고 잘 지키고 있는데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니냐. 트럼프는 그때부터 계산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뒤에서 이란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러시아 엿먹이는 것도 있죠. 그리고 난 뒤에 핵 합의를 깼다라는 건 뭐냐? 이란으로부터 다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건 뭡니까? 석유 수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 수출하지 말라라는 것을 11월 달부터 적용을 해가 11월부터 이란은 어떤 나라에도 석유를 팔아먹을 수 없다라고 해놔놓고 8개국만 예외적으로 이란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고,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고 허락해준 나라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인도, 그리스, 이태리, 타이완, 터키였어요. 근데 그리스와 타이완, 터키는 4월달 현재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한 방울도 안 사가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원유 수입 예외 조치를 적용할 나라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나머지 5나라는 지금도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크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인도, 터키, 한국이에요. 그런데 4월 8일 날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버젓한 합법적인 군대예요. 이란은 정규군이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지만 이 혁명수비대가 나라를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까지 다 개입하고 그 나라 경제의 한 3분의 1을 통제하고 있는 게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이란이라는 국가는 대통령이 힘이 없어. 정신적 최고 지도자가 아야톨리가 지금 호메니 후세로서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 세대로서 가장 실권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 혁명수비대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군대가 아니고 아야톨리가 끌고 가는 군대예요. 혁명수비대를 미국 트럼프가 뭐라 했는가 야 너희들 테러 조직이야. 이란으로 보면 기겁할 일이죠. 아니 남의 나라 멀쩡한 군대를 미국이 바깥에 앉아가지고 외국 테러 조직이라고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이라고 FTO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향이 되나? 테러 조직으로 미국이 지정을 하면은 그 나라 테러 조직하고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미국의 이 슈퍼 301조가 담겨져 있는 Patriot Act 애국법 속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란하고 경제활동을 할래? 미국하고 할래? 뿐만 아니라 이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은행이나 사업체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금이나 미국에서 돌고 있는 놔두고 있는 돈이나 전부 동결 다 된 거예요. 손발이 꽁꽁 뭉킨 거예요. 석유 수출도 할 수 없는 데다가 혁명 수비대까지 테러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란은 완전히 이게 말라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국까지 죽이는 거냐? 중국은 작년 2월 이후로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이 제일 많은 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을 제일 많이 했어요. 작년 2월로서 중국은 매일 870만 배럴을, 1배럴이 약 160리터 정도 돼요. 870만 배럴을 수입을 하고 미국은 780만 배럴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밖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중국은 2020년까지는 원유 수입이 계속 상승 곡선을 이루어가 2020년에 원유 수입의 피크에 이릅니다. 그래야만 중국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8월쯤 미중 무역 전쟁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하니까 중국이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미국한테 손 안 벌려도 돼. 우리가 이때까지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온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오만하고 이란인데 최근에는 이란이 오만보다 더 많아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만 되면은 우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하지 마라. 중국 경제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중국이 그 사이 1대1로라는 작업을 벌려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뭐 오만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석유를 가져오는 채널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70만 배를 앞으로 2020년까지 더 많이 일일 수입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로는 서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수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어디 걸 가져와야 돼요? 미국 석유를 미국 원유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국이 방방 뜨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인도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 이번 2월 달에 모디가 아주 머리가 좋죠. 완전히 미국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얘기했어.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가져오는 석유를 반을 줄이겠다. 45%를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양만큼 미국에서 가져오고 앞으로 미국 원유를 더 많이 사오겠다고 합의를 한 거예요. 이란을 죽이고 중국을 죽이고 동시에 미국의 원유를 팔아먹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은 원유 수입을 2019년 3월 달부터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서는 미국이 우리가 원유 수입하는 채널 중에 19번째 국가인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게 거의 수입 5위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다시 말하면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제일 많이 가져와요. 이란으로부터 사오는 거는 원유라기보다는 초경질료를 가지고 온답니다. 이 초경질료, 소위 말하는 콘덴세이트가 뭐 어떻게 원유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가져오는 양은 아주 적지만 콘덴세이트를 가져오는 것은 이란에 가장 우리가 거의 50% 우리가 필요한 콘덴세이트의 50%를 이란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 수입원의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콘덴세이트를 생산합니다. 초경질료를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란 거에 비해서 쓸모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이 퍼센티지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대적으로 엄청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 수입 안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가져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작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12개국의 두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오펙국이지만 원유를 생산하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10개국하고 목소리를 합쳐가 기름값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 감산을 해가겠다.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 할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면 원유 생산 줄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란이 딱 이렇게 원유 수출이 금지가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톡 튀어나오고 한다는 소리가 이란의 석유 수출의 금지 내지는 제한에 의해서 석유 시장에 원유 시장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나서겠다. 자기 한 말을 스스로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우디와 적당한 딜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생산해가 팔아먹으라.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는 양으로서 충분히 커버 안 되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한국이나 어디 걸 사와야 된다? 미국 원유를 사와야 돼요. 미국은 이미 세계 제일의 산유국이 됐으니까 쉘 오일 생산으로 이란 것보다 당연히 가격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와야 돼요.
이란 석유를,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미국의 대전략, 에너지로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굳히면서 동시에 중동에 있어서의 질서 재편, 미국이 직접 가서 오바마 때나 부시 때처럼 피 흘리고 국민 세금 쓰고 병사들 목숨 날리고 하지 않으면서 리모컨으로 이스라엘과 적정하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조정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자꾸 다가가는 게 있습니다. 핵 개발하고 싶어서.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중간에 3월 30일 날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자가 그 시진핑이 지금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에 코를 빼고 있는 대로, 코를 박고 있는데 찾아갔잖아요. 긴급히 찾아가. 왜 찾아갔겠어요? 우리 원유 팔겠다. 중국이 불렀을지도 모르죠. 원유 팔아라. 눈치를 보니까, 눈치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이미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5월 3일 이후로는 이란 원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딱 칼질을 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수출해라. 그 얘기하러,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도 좋다, 너희들한테 팔겠다. 이거 합의하러 만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에너지로서 군사력도 아니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로도 아니고, 그거는 이미 그 힘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다시 한번 에너지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유전 지금 발견된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비축량이, 매장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2670억 배럴, 다른 하나는 2540억 배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이란과 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그들을 최강의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으면서 시아파 의 종주국으로서 설치는 이란, 러시아가 뒤에서 조정하는 이란, 중국이 뒤에서 조정하는 이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택도 없으면서 미국한테 계속 대들고 있는 중국. 이 차제에 뭐 관세 같은 거 우리 콩 좀 사간다고 뭐 목에 힘주고 시끄럽다 그만. 중국 죽이겠다는. 적당하게 한 몇십 년 동안은 고개 숙이고 있어. 필요하거든 미국 원유 사가. 우리는 그게 적은 부분이지만 한국 너들 하는 게 참 버르장머리 없어. 마음에 안 들어. 한미동맹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 한번 힘들어 봐봐. 북한에 대해서는 그래? 네가 블라디보스톡에 가는 이유를 안다. 중국에게 이거 당장 이란 석유를 못 사게도록 하려면 너희들한테 불법 환적해 줄 것 없다. 나 모르게 계속 미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불법 환적해 주는데, 공해에서 바다에서 실어다 날라주는데, 원유 퍼다 날라주는데 중국도 그 한계 있을 거다. 너희들 원유 공급 이란하고 북한이 특별히 가깝고 네 돈줄이 혁명수비대에서 나오는 돈줄을 아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외국 테러 조직이라고 만들었으니 그 아들이 이제 너한테 갖다 줄 돈도 없고, 이제 이란이 너희들한테 석유도 못 갖다 줄 거다. 중국한테도 손 못 벌릴 거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 모든 계산이 다 들어간 것이 워싱턴의 이란 원유 수출 금지예요.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하는 국가의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무서워요. 얼마나 미국의 전략이, 세계 전략이 무서운가요. 군사력 플러스 달러 힘 플러스 에너지 힘으로 다시 한번 미국의 최강 위치를 다시 한번 굳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미국한테 바싹 붙어야 돼요. 무슨 놈이 지금 얼마나 한가로우면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17일도 트럼프한테 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는 그때 갈 때에 이란 이 석유 제재에 대해서 예외적인 국가로 좀 인정해둘라. 아니면 한 발 더 서서 모디처럼 너희들 거 수입할 테니까 가격을 한국에게는 특별히 싸게 해줄라. 이 얘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고 그런 정도의 외교 같으면 문 정권은 외교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저 혼자의 생각이었어요. 나 같으면 그래 하겠다 생각했는 저 혼자의 생각이었어요. 미국 우습게 알다가 안보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석유 파동 내지는 석유값은 출렁거리게 돼 있습니다. 집값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집이 가만 뒀던 집이 뭐 10억짜리 하던 집이 20억 되는 거 거의 대부분 심리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 심리가 이래 되면 석유에서 기름값 올리죠. 공급이 어찌되든 간에. 안 보면 망치는 게 아니라 죽기로 어려운 이 경제 또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분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